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설명회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로비에 계신 선생님들은 안에 들어오셔서 착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교육부 20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총괄지원팀장 김경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12시 반부터 한 2시 5분 정도까지 진행을 할 텐데요. 진행되는 순서를 좀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 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를 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 교육부 학술진흥과 안수미 서기관님으로부터 그 학술연구 지원사업 그 중점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요. 그 다음에 개별 사업별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20학학 개인 기초 연구 지원 사업, 그리고 20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 사업, 그 중에서는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지원 사업과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각각 15분씩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혁신 창의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15분간 설명을 듣고 한 4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교육부 20 분야 그 학술연구 지원 사업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교육부 학술진흥과 안수미 서기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부 학술진흥과 안수미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교육부에서는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제 20 분야뿐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까지 아우르는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규모는 한 6,100억 원 정도 되고요. 오늘은 이제 정부 부처 R&D 합동 설명회 취지를 살려서 2015년도 교육부 20 분야 학술연구 지원 사업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2014년 실적 및 성과, 그리고 두 번째 2015년 예산 및 지원 규모, 세 번째 2015년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사업별 주요 개선 사항도 오늘 이제 첫날부터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직 내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후 설명회 또는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보시는 자료와 같이 20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 및 연구자 육성을 위해서 개인 기초 연구, 학문 후속 세대 양성, 그리고 대학 중점 연구소에 3,314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2014년도에 이제 참여하신 여러 연구자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성과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 부분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2014년도에) 이러한 이제 3천억 원이 넘는 투자의 이제 주요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새로운 아이디어나 실패 위험이 높은 고위험 연구에 지원하는 한국형 SGR 과제를 기본 연구 과제 중에 69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대학의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서 20 분야 중점 연구소 신규 과제 5개와 리서치 펠로우 신규 과제 101개를 모두 지역대학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 분야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의 연구 성과 전시나 체험 활동을 통해서 연구 확산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5년도 20 분야 학술연구 지원 사업의 전체 예산은 3,365억 원입니다. 이번에 그동안 일반 연구자 지원 사업으로 불렸던 사업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20학 개인 기초 연구 지원에 2,943억 원, 그리고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에 254억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문 후속 세대 양성에 16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 가지 사업별 예산 비율은 앞서 보셨던 2014년도와 비슷합니다.
2015년 말씀드린 예산인 3,365억 원의 예산으로 4천여 개의 계속과제와 2천여 개의 신규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계속과제, 신규과제가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번에 말씀드린 사항은 아까 이제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별 개선 사항보다 전체적으로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창의적 지식 창출을 위한 연구 지원 체제를 효율화할 예정입니다. 일반 연구자 지원 사업 명칭을 사업 목적을 반영하여 20학 개인기초 연구 지원 사업으로 변경을 하였고, 하지만 사업 내 세부 사업은 크게 기본연구, 보호연구, 리서치 펠로우,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이 네 가지 세부 사업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20학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를 확대하여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본연구 15년, 신규과제는 1,750개 내외가 되고 지역대학 우수과학자의 신규과제는 220개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래부에서 따로 설명을 자세하게 하시겠지만 교육부 20학 개인기초연구 후속과제 중에 우수과제를 미래부 중견연구자 사업인 핵심연구와 연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연구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영문 공고문 제공으로 외국인 연구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연구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학 개인기초 연구지원 사업 공고 시 영문 공고문 제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청에서 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홍보하고 있는 사이언스 센트럴 홍보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술 연구 성과 확산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부 학술 연구 우수 성과를 선정해서 성과 자료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총리 표창 수여를 추진하고 우수 성과로 선정된 연구자에 대해서 후속 연구 신청 시 가점 등을 통해 우대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 연구, 집단 연구 유형으로 나눠서 세부적인 사업이고, 기존에 이제 계속 계절을 수행하고 계신 연구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는데요. 이제 개인 연구 과제는 주로 이제 5천만 원 내외의 과제가 수행이 되고 있고, 중점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 이내 과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어서 연구재단에서 담당 팀장님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수미 서기관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20학 개인 기초연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연구재단 일반연구지원팀장 박수미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에서 일반연구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박숙미입니다. 방금 서기관님 말씀해 주신 그 교육부 사업 중에서 제가 20학 개인기초연구지원 사업과 그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로 20학 개인기초 연구 지원 사업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학문 후속 세대까지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사업 기본 개요 먼저 말씀드리고요. 세부 사업 시행 계획 그리고 신청 및 수행 절차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앞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하시는 그 방법이나 수행 절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학 개인기초 연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고요. 미래부의 개인기초 연구 지원 사업하고 조금 혼동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잘 알고 계시는 일반 연구자 지원 사업, 그것이 바로 20학 개인기초연구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 보시면 알고 계시는 기본연구와 보호연구와 리서치 펠로,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이렇게 4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방향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요. 상세하게 조금만 들어가겠습니다. 기본 연구 같은 경우에 그 세부 사업의 유형은 개인 연구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자격이 되시는 분의 똑같은 그 자격이 되시는 분이 과제 참여 연구원으로 참여하실 수 없는 단독 과제인 개인 연구입니다. 3년 이내에 5천만 원, 연 5천만 원으로 간접비 포함해서 지원되고요. 15년도 신규 지원 과제 규모를 보시면 전체는 1,750개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까지 기본 연구를 3년간 하셨던 분에 한해서 3년 더 지원하는 후속 연구, 거기에 170개가 지금 되어 있고요. 나머지 1,580개가 처음 신청하는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시는 분에 한해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잠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초 지원이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계획서 제출하시는 거고 후속 연구는 성과물만 등록을 하셔서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하반기에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연구 중에 한국형 SGR 사업이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과제를 확대했습니다. 10% 정도, 170개 과제 정도를 SGR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하고요. 기본 연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3년에 5천만 원 지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과제 신청과 접수 방법은 다른 것은 계획서를 완전히 완벽하게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업로드 하시지만 이 SGR 프로그램은 신청을 하시는 분이 과제를 제안서만 아이디어만 제출을 하시는 건데요. 과제를 직접 하시는 분이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그 학회에서 이러한 분야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출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동료 연구자분들이 나는 지금 할 여력이 없지만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연구자 추천하면서 같이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연구재단에서 평가를 기본 연구 평가하는 시점에 같이 평가를 하면서 우선은 과제의 분야부터 먼저 뽑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적합한 연구자를 추천을 해서 그분들께 연락을 해서 과제 하시겠습니까? 여쭌 다음에 본계획서를 내게끔 합니다. 그러면 그 본계획서를 다시 인터뷰 형식의 발표 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연중 수시로 접수를 하지만 나중에 하반기 때 기본과 동일하게 접수 마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호연구 부분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 기초연구 중에서도 유일하게 RFP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RFP에 올해 뽑고자 하는 분야를 저희가 정해서 공고를 해드리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개인 연구고 3년 동안 3년 이내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연 5천만 원 간접비 포함해서 나가게 됩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공모하게 되는데 3개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리서치 펠로입니다. 대학의 리서치 펠로로 고용 계약이 되어 계신 분에 한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연구비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올해 60개 예상되어 있고요. 여기는 후속 연구 지원 없이 모두 60개 모두 상반기 공고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사업입니다. 지역의 대학에 계시는 분에 한해서 전임이시거나 비전임이시면 신청 가능하시고요. 역시 3년 이내에 5천만 원의 연구비로 지원이 됩니다. 2015년도에 과제 수는 220개, 작년에 저희가 100개 정도였기 때문에 선정률이 굉장히 낮았었는데요. 올해는 2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나가게 되는데요. 기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20개 정도는 3년 동안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사업 하신 분에 한해서 성과물로 평가해서 20개 지원하고요. 나머지 200개 정도는 연구계획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되게 되겠습니다. 5개 과기대는 제외합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보시면 1월 달에 저희가 공고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월 달에 접수가 되는데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리서치 펠로와 지역대학 우수과학자에 한해서 상반기 먼저 진행합니다. 그리고 3, 4월 평가하고 5월 달에 선정 공고를 하면 협약용 계획서 제출하셔가지고 6월부터는 개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6월에 하반기 것을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 연구와 보호 연구 같이 공고가 되겠습니다. 7월에 접수 마감하고 8월, 9월에 신규 평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한국형 SGR 계속 받아오던 것 마감해서 같이 평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선정 공고하고요. 11월에 연구 개시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공학 개인기초 연구는 4개의 세부 사업인데 2개는 상반기만, 2개는 하반기만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수행 절차 부분입니다. 신청 제한 사항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3750은 전 부처 사업을 통틀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이공학 개인기초 연구 지원 사업은 3750에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참여 제한 받고 계시면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풀리셔야 가능하고요. 그리고 1인 1과제 신청 부분인데요. 이공학 개인기초 연구 지원 사업, 방금 말씀드렸던 4개의 세부 사업과 미래부소관에 있는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중에서는 하나만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나가는 것 중에 하나만, 하반기에 나가는 것 중에 하나만 이렇게 신청하시고요. 상반기에 탈락되신 분은 하반기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근데 여기 단 여성과학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래부의 여성과학자 지원 사업은 그러니까 모든 여성과학자가 아니라 미래부 여성과학자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는 분은 하반기 그 교육부의 기본 연구에 동시에 신청 가능하십니다. 선정되면 하나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인 1과제 참여 가능 부분을 보시면 이공학 개인기초 연구 지원 사업, 앞서 말씀드린 4개의 세부 사업과 미래부 소관의 개인기초 연구 지원 사업, 그 신진, 중견, 리더 포함해서 계속과제 포함해서 1개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미래부나 교육부나 포함해서 5천만 원짜리 사업은 하나만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 개인기초라고 되어 있는 단독 연구는 미래부, 교육부 합쳐서 하나만 수행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부연드리자면 신청하시는 거는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다 신청 가능하시지만 다만 5천만 원 안에서는 하나만 신청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복잡하시겠지만 나중에 공고 뜨는 거 보면요. 상세하게 표로 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어차피 신청은 저희가 전산 시스템에서 막아놔서 만약에 2번을 신청하시거나 맞지 않는 경우라면 튕겨 나갈 수 있게끔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상심은 안 하셔도 되고요. 신청 방법입니다. 저희 연구재단 사업 통합지원 시스템, ER&D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시스템에 로그인하셔가지고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KRI 시스템에 먼저 한번 갱신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KRI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KRI 시스템에 업적이나 아니면 연락처나 현 상황을 다 등록을 하신 다음에 죄송합니다. 저희 ER&D 시스템 들어오면 그대로 물고 와서 클릭만 하면 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요. 사전에 KRI 시스템은 갱신해 주시고 그리고 연구 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저희 쪽에 등록을 해주시면 반드시 주관기관에서 그 승인 버튼을 한번 눌러주셔야 저희한테 날라옵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등록하시는 기간 날짜하고 주관기관에서 승인한 날짜를 하루 차이를 뒀기 때문에 끝났을 때 반드시 주관기관에 요청하셔서 승인 버튼 눌러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마감을 지나서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평가 절차입니다. 서면 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이공학 개인기초 전부 다 서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형 SGR 사업만 제외 발표 평가입니다. 다른 것은 사전에 저희가 들어온 것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선정평가는 온라인으로 세 분한테 과제를 드리고요. 다 그것을 취합해서 패널에서 그걸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PM협의체에서 그 전체적인 연구비 배분과 과제를 심의를 한 다음에 종합심사단에 넘겨서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종합심사단 심의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최종 발표를 하게 됩니다. 향후의 연차점검 부분입니다. 연차점검은 저희가 평가라고 하지 않고 점검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오셔가지고 평가 받는 거나 온라인 평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차실적 계획서 내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면 저희가 재단 내에서 연차점검해서 PM협의체 끝난 다음에 통보를 해드릴 겁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연차실적 계획서를 내시고 나면 그 다음에 천정 통보하고 난 다음
협약용 계획서 다시 내시라는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차 실적 계획서 내시고 난 다음에 통보 나면은 바로 협약 진행하시면 연구비가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더 줄여보려고 지금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최종 평가 부분입니다.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고 나면 저희는 한국형 그랜트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 평가가 없습니다. 다만 나오는 성과는 계속 5년 동안 저희 성과 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성과는 나중에 새롭게 신청하실 때 주요 평가 요소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진행은 하셔야 합니다. 후속 연구 제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3+3의 내용인데요. 우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성과물 열심히 하신 데 대해서 성과물을 내시면, 그러니까 논문과 특허나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쪽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별도의 신청서나 계획서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합니다. 역시나 재단 안에서만 진행하고요. 오셔서 평가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선점평가한 다음에 저희가 최종 선정해서 알려드리면 그때는 이 과제의 후속 연구에 한해서는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에 어떤 내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면 그걸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과 주관기관과 책임자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면서 과제를 진행을 이끌어가고 있느냐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신규 과제 진행하는 방법과 계속 과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책자에 되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여러분들께 연구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저희가 연락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도움을 요청을 드리면 즉각 계획서 내주시고 보고서 내주시고 해주십사 하고는 이게 표를 만들어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과제 변경 관리 부분인데요. 이거는 선정이 되시고 난 후 일이라서 굳이 여기다 넣어야 되냐 고민을 했습니다만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알아서 주관기관 승인에 따라서 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재단이나 부처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온 건데요. 과제가 조기 종료되거나 중단되거나 기관이 변경되거나 그러니까 소속 기관을 옮겨놓고 나서 기관 변경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거는 너무 늦습니다. 그렇다고 안 해드릴 거는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연구비 쓰시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연구 전년 부분입니다. 6개월 이상 국내 파견을 가시거나 외국에 파견을 가셔서 지금 저희가 계속 하시던 내용과 동일하게 아무 문제 없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서류를 저희한테 사전에 시청을 해주시면 승인을 해서 나가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하고 하시는 기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저희한테 미리 승인 신청을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학문단의 전문가 검토를 다 거쳐야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근데 가시고 나서 연락하시거나 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비 변경 부분인데요. 연구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 쪽에는 연구 장비 시설 부분에 별로 많이는 없습니다만 고가 기자재를 사실 경우에 간혹 2월에서 사는 연구비를 모아서 사실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3천만 원짜리를 사시거나 그 이상 사실 때 반드시 저희한테 사전 신청을 해주시고 심의를 받으셔야 가능하시고요. 산 거는 반드시 저희한테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NTIS에 등록을 하시고 저희 성과 시스템에도 등록을 해주셔야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래 표 보시다시피 연구 책임자는 직접 저희한테다가 제출하시는 거 없으시고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학교에다가 내시면 학교에서는 그것을 저희한테 온라인으로 전산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별도의 공문을 보내거나 하는 거 없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저희도 시스템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개인 기초 연구 지원 사업 부분이고요. 이어서 바로 학문 후속 세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문 후속 세대 사업은 먼저 기본 개요와 신청 절차, 대통령 포스터 펠로십 수행 절차 이 순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사업이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잘 알고 계시는 국내외 포닥 사업입니다.
보시면 박사 후 국내 연수 그리고 박사 후 국외 연수, 대통령 포스닥 펠로십 요 세 가지가 저희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사업인데요. 국내 연수나 국외 연수는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국내 연수는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가능하고요. 국외 연수는 외국에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포스닥 펠로십의 경우에는 국내의 대학이나 연구소에 가능하고요. 자격 조건입니다. 박사 후 국내 연수와 국외 연수는 박사의 취득 기간 후에 박사 후 취득 후에 5년 이내인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시고요. 박사 후 국외 연수인 경우에 외국에서 학위 받으신 분은 불가능하십니다. 반드시 한국에서 받으시고 나가셔서 하시는 분이 가능하십니다. 대통령 포스닥 펠로십은 한국이나 외국에서 받으신 분 다 가능하신데요. 여기에는 또 하나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40살이 되지 않으셔야 되고 또는 40살이 넘었다면은 박사 취득 후에 7년 이내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 조건들을 갖추셔가지고 저희 쪽에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박사 후 국내 연수 1년, 박사 후 국외 연수도 1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포스닥 펠로십은 3+2로 해서 5년입니다. 3+2의 의미는 3년 하시고 나면은 평가를 받으셔서 그 다음 2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국내외 연수는 모두가 3,300만 원의 연수 활동비만 지원을 하고 연구비는 없습니다. 대통령 포스닥 펠로십은 인건비 외에 연구비가 8천만 원 내외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1억이었었는데요. 아래 15년도 신규 과제 지원 규모입니다. 박사 후 국내 연수 올해 100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외 연수는 50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포스닥 펠로십은 5개인데요. 공모 시기 보시면 저희가 국내 연수는 50개씩 해서 상하반기로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외 연수는 상반기에 한 번만 하고요. 대통령 포스닥 펠로십은 하반기에 한 번만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국외 연수는 이제 신청을 하고 나서 선정 통보를 받으시고 나서는 비자 발급하고 하는데 시간이 하도 많이 걸려서 상반기에 뽑고 나서 연구 개시일은 9월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연구비 받으시고 인건비 받으시고 나가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참여 제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사업 내에서 하나만 가능합니다. 국내를 하시든지 국외를 하시든지 대통령 포스닥 펠로십을 하시든지 하나만 신청도 가능하고 선정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에 한해서는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 연구 요원 부분인데요. 저희랑 기간이 중복이 되면 신청은 안 되십니다. 그거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책임자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은 신청 불가입니다. 다른 과제들 하고 계시는 분요. 그리고 제재 조치 받으시는 분은 끝나셔야 가능하고요. 절차 부분은 저희 앞서 말씀드린 일반 연구자 지원, 개인 기초 연구 지원 사업과 동일합니다. 제출 서류 위쪽에 있는 각각의 국내 연수, 국외 연수, 대통령 포스닥 펠로십의 제출 서류 참고해 주시고요. 아래쪽 보시면 신청 실적 요건이 있습니다. 박사 후 국내 연수나 국외 연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논문이 있어야, 논문 특허 등 실적이 한 편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포스닥 펠로십의 경우에는 3편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서나 역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2편으로 인정을 해드리고요. 저서나 역서 중에 공동이면 실적 1편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보다 보니까 분야별로 논문이나 특허나 책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는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소명서를 작성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실적 여부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평가 절차 및 방법입니다. 국내외 연수 사전 검토한 다음에 온라인 평가로 진행합니다. 기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3분의 책임자, 평가자분들께 보내고요. 모아서 패널 심의해서 저희 PM 협의체에서 결정을 내려서 종합심사단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포스닥 펠로십은 전공 평가할 때 저희가 온라인 평가로 그냥 던지지 않고요. 교수님들을, 평가자분들을 모아서 토론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는 신청자분들이 오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토론 평가 결과로 저희가 발표 평가 대상자를 한 2배수 내외에서 선정해서 알려드리면 그때는 오셔서 발표 평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가 PM 협의체 심의안 마련해서 종합심사단에 상정하게 되는 순서입니다.
평가 기준은 국내외 연수는 연수자의 우수성과 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가고자 하는 기관의 적합성을 같이 평가하고요. 대통령 포스닥 펠로십의 경우는 연구자의 잠재력과 계획서의 우수성 외에 한국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 인력과 시설 부분에 문제없이 지원해주는지, 그리고 나중에 전임으로 될 때 우대를 해주는지 등등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평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중복성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최종 선정하고요. 협약을 체결하는데 박사 후 내 연수나 대통령 포스닥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진행하니까 저희가 한국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협약을 맺고요. 국외 연수인 경우에는 신청하실 때는 그 졸업하신 학교를 통해서 신청하시지만 협약할 때는 본인과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고요. 신청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박사 후 국외 연수는 선정 통보하면 바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던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확정되었음을 알려주셔야 되고요. 비자 부분도 특히나 획득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다음 달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으면 8월 달까지 그게 모든 작업이 다 끝나서 8월 말에는 저희가 돈을 입금해 드리면 9월 1일에 연구 개시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수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연수나 대통령 포스닥은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 있는 주관 기관에 한국으로 가서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한국에 있는 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박사 후 국외 연수인 경우에는 국내 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3,300만 원 바로 들어갑니다. 과제 관리 부분입니다. 박사 후 국외 연수는 한번 나가시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때문에 저희가 착수 보고서 받고요. 중간 보고서 받고요. 끝나고 나면 결과 보고서 받습니다. 3번의 보고서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나가시면 15일에 한해 가지고는 들어오시는데 허가를 해드립니다. 다만 그 15일에는 경조사가 있다든지 질병, 비자 변경, 학회 발표 등등의 타당한 사유를 저희한테 제시를 하셔야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결과평가는 없습니다. 결과평가 대신에 아까 기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5년 동안에는 계속 나오는 성과에 대해서는 입력을 해주시고요. 국내외 연수인 경우에는 포닥 같은 경우에는 사사로 되어 있는 그 성과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사사를 넣어 주시고요. 그러니까 기여율은 아주 작은 포션으로 들어갈지라도 저희 연구재단의 교육부와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를 받아서 이 과제가 수행되었습니다라고 들어갈 수 있는 거라면 들어가서 저희 성과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포스닥 펠로십이 다른 거와 달리 있어서 요 몇 페이지만 추가를 했는데요. 대통령 다른 과제는 1년이니까 결과 보고서만 내시면 되지만 대통령 포스닥 펠로십은 연차 점검이 있고 단계 평가가 있습니다. 연차 점검은 기본 과제와 동일하게 연차 실적 계획서만 제출하시면 온라인으로 저희가 점검해서 별 문제 없으면 차년도 연구비 지원하고요. 단계 평가는 아주 심각하게 진행을 합니다. 저희한테 1단계 연구 계획 대비 수행 실적이 어땠는지, 2단계는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전공 심사를 하고요. 탈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은 2단계에 하실 수 있으신 분에 한해서만 2단계로 진입하는 3+2의 2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는 한국형 그랜트로 지정이 되어서 결과 평가 없이 보고서만 간단하게 내시고요. 5년 동안은 수시로 등록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나왔던 그 기본 연구와 동일합니다. 여기도 그 5천만 원의 인건비에 그 1억 8천에서 1억의 연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한테 사전에 신청 승인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학문후 속세대 양성사업에서 박사 후 국내 연수와 국외 연수 상반기 공모 나가고요. 신청 2월 달에 받아서 3, 4월 평가해서 5월에 선정 공고입니다. 박사 후 국내 연수는 6월 1일에 사업 개시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외 연수는 9월 1일에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6월에 다시 한번 공고가 나가는데 그때는 국내 연수와 대통령 포스닥 펠로십만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7월에 신청 접수하고 8, 9월 평가해서 10월 선정 공고하면 11월 1일에 올해와 동일하게 연구 개시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승미 티원님이 톤이 좀 약간 높아가지고 아마 이 시간 좀 졸리실 텐데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공학 개인기초연구 지원사업하고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 사업의 한 꼭지인 학문 후속세대 양성 사업까지 설명을 들으셨고요. 이어서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 사업의 또 다른 꼭지인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연구재단 선도팀장님이신 강종우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연구재단 선도연구팀장 강종우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그리고 2015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세부 추진 일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목적입니다. 사업 목적은 그 이공 분야 대학 부설 연구소에 인프라를 지원하여서 대학의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의 특성화, 전문화를 유도하며 그 우수 신진 연구 인력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리고 학술진흥법 제5조,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추진 경과는 1980년도 대학부설연구소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실시를 하고 신청 조건이 강화되었으며 2005년도에 지금 현재 대학 중점연구소 사업 모델이 완성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분야는 이공계 전 분야고요. 지원 대상은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이공 분야 대학 부설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선정 방식은 공모에 의한 우수 과제 선정 평가고요. 지원 기간은 각 단계별 3년씩에서 총 9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간접비 별도로 해서 연 5억이고 특별히 단계별로 특별 지원 기자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2억 원 이내, 2, 3단계는 1억 원 이내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과제 지원 규모는 4개에서 6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성장 가능성이 큰 대학 부설 연구소를 장기 지원하여서 지역 연구 거점을 육성하고 대학 연구소의 특성화, 전문화를 유도하고, 그리고 특히 그 대학의 전임 연구 교수 그리고 전임 연구 인력에게 안정적으로 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젊은 우수 연구자를 육성하는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업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 방향은 올해 그 연구 성과 사업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술 이전이나 우수한 특허 실적을 보유한 우수 대학 부설 연구소에 대해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규 과제 선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공 분야 대학 부설 연구소 중에서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을 받지 않은 연구소로서 각 대학에 한 개 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사전 검토를 거쳐 1단계 토론 평가, 2단계 발표 평가를 거쳐서 종합 심사를 해서 최종 선정하게 되어 있고, 발표 평가는 최종 선정 과제의 2에서 3배수 과제에 대해서 발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은 연구소 기반 구축, 그리고 연구 수행 및 인력 활용 및 양성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 과제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과제를 관리할 때 연차 점검과 단계별 점검이 있습니다. 먼저 연차 점검으로서는 올해 점검 대상은 07년도, 10년도, 14년도 21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점검 내용은 당해 연구 계획 대비 실적, 그리고 차년도 연구 계획, 그리고 차년도 연구비의 계상 적절성이 되겠습니다. 점검 방식은 PM, 각 분야별 PM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연차 실적 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는 차년도 연구 계획 및 연구비 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 평가입니다. 단계 평가는 상대 평가로서 S부터 D 등급까지 있고요. 저희들이 S와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연구비를 10%에서 5% 증액할 계획이고, C 등급에 대해서는 10% 감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D 등급은 연구를 지원 중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를 포기하거나 D 등급 받아서 탈락된 연구소에 대해서는 그 소속된 학교가 향후 2년간 동사업에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주기적 성과 관리를 위해서 단계 평가 시에 대학의 지원 실적이라든지 성과 목표 달성도, 그리고 연구과제 수행 결과, 그리고 그 학교의 연구소 육성 계획 등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일정입니다. 올해 3월에 저희들이 사업을 공고하고 5월에 접수하여서 6월, 7월 평가를 하고 8월 달에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9월 달부터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어서 지역혁신창의 인력 양성 사업을 연구재단 정진호 학술기반지원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준호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지역혁신 창의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사업 안내입니다. 일단 사업 소개하고 그 다음에 곧장 그 신청 요강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일단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대학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 권역권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수도권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지역 부근에 많이 인력난으로 인해서 두 개의 대학하고 중소기업이 연계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2003년부터 14년도까지 총 1097개 과제를 선정을 했고요. 2,926억 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올해 전체 262억 정도가 지원될 거고요. 신규 과제는 50과제 내외, 계속 과제는 89과제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비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여기부터 사업 소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유형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최대 3년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로 해가지고 단계 평가에서 10% 정도가 탈락이 되고 나머지 1년을 또 계속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 유형 2를 보면은 기업 수요형 인력 양성을 해서 기업에서 수요하는 필요한 기술적인 인력이 있으면은 그거를 대학에 신청해가지고 그 대학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기업하고 일단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전체 사업 3가지 유형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업에서 현금 부담 5% 이상을 일단은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1에 보시면 선정 규모의 총 40개 내외를 저희 선정할 거고 과제당 1억 원에서 2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유형 2 같은 경우는 지역 특화 인력 양성 사업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충북 같은 경우는 바이오 사업, 대전 같은 경우는 섬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쪽과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학하고 출연연, 그 다음 기업 이렇게 전체적으로 더 같이 모여서 이런 추진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전체 올해 년도에는 5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3억 원씩 5개 사업단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형 3 같은 경우는 글로컬 인력 양성으로 해가지고 기업이 해외 진출했을 경우 이거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 대학하고 그다음 기업하고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은 이거를 신청할 수 있고 전체 3억 원 이내로 해가지고 5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책임자 자격 요건입니다. 전체 참여 지원 자격 요건, 대학 학생 연구원 참여 요건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전체가 다 한 명씩은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책임자 자격 요건, 주간 사업 책임자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전임 교원이 되고 협동 사업 책임자 기업 같은 경우는 부설 연구소의 소장이라든지 임원급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 연구원도 참여 교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교수급 이상이 참여를 하셔야 되고 기업 연구원은 정규직 직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학생 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일제 재학생 신분이라든지 석박사 과정생이라든지 아니면 학부생도 4학년생은 가능합니다. 단 대학원 진학 예정자에 하나고 있습니다. 박사후 연구원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다음 2.3의 그 유형 같은 경우는 그 앞에 그 1년하고 똑같긴 하지만은 출연연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출연연의 연구 책임자급 이상이 책임자로 일단 들어오셔야 됩니다. 참여연구원의 자격요건은 그 출연연 같은 경우 원급 이상 하나 들어갔고요. 그 학생연구원 자격요건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참여 자격 및 요건입니다. 주관 사업 기관은 일단 대학으로 해야 됩니다. 대학으로 하시되 팀을 구성한 기업과 대학, 출연연이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강제 정화입니다. 그래서 충청권 같은 경우는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동남권은 부산, 울산, 경남, 대경권은 대구, 경북, 강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남권은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업 공통 요건으로 그 신청의 마약 기준으로 해서 요 세 가지는 필수 요건입니다. 요게 무조건 다 그 대상이 되셔야 되고요. 기업은 법인으로 전환돼서 설립된 지 2년이 일단 검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지정의 기업 부설 연구소가 설치된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 신용평가 등급 9등급 이상이어야 되고요. 밑에 그 두 가지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5명 이상이든지 아니면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됩니다. 네, 그 유형 3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외에 진출하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그 해외 진출 여부에는 해외 수출 실적이라든지 해외 법인 설립 여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자격 및 요건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은 참여 교수는 일단 2인 이상이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책임자가 1명이 되겠죠. 그다음에 기업 연구원도 역시 2명입니다. 그리고 학생 연구원은 5명까지 참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입니다. 특수한 게 제한인데 요거는 아무래도 대학 교수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라든지 대주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 조건이 있고요. 일단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거나 이러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3 역시 3책 50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청 분야입니다. 1형하고 3형 같은 경우는 그 산업기술 분류체계 7대 분류에 의해서 기계, 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 의료, 에너지 자원, 지식 서비스 이렇게 7개의 분류를 신청할 수 있고요. 유형 2 같은 경우는 각 시도별로 특화된 프로젝트 아마 후보군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쪽에서 그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4개 권역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대전, 충북, 충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런 요 3가지 그쪽에 그 신청을 하실 수 있겠죠. 다음에 선정 절차입니다. 요건 심사는 재단에서 하고 그다음 지역 거점 기관으로 해서 SP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단은 전체적인 요건 심사를 하게 됐고요. 접수된 과제의 그 주관 사업 기관이라든지 책임자 어떤 일반적인 요건 현황을 저희들이 보고 일단은 그 요건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고요.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건 제대 대상에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관이라든지 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전체 우리 재단 사업이 공통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선정평가는 저희들이 그 전문가 패널로 발표 평가를 항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유형 같은 경우는 일단 지역별로 배분 기준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약 한 40개 이내를 그 사업팀이 선정할 거고요. 2하고 3유형 같은 경우는 4개 지역 권역별로 저희들이 일단 1개씩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2개의 특별 경제권으로 나눈 강원하고 제주를 1개 이렇게 해서 총 10개 정도를 사업단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종합심사 및 과제 확정은 전체적으로 저희 루틴 환경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관련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그 업체 같은 경우는 대응자금이 꼭 5% 정도 현금으로 투자가 돼야 됩니다. 요거는 주관기관에 5%가 현금으로 입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격 요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현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학생만 일단 지급 가능하고 국고지원금의 약 한 40%에서 50%, 1억을 지원했다면 한 5천만 원까지 그 인건비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학생연구원은 참여율이 일단 40%에서 100%까지 일단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월정액으로 지급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학원 지원 예정인 학생은 2명 정도만 인건비 지급 가능하고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는 1년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이 없습니다. 대신 3년은 글로컬이기 때문에 그 1명 이내에서만 그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과제 준공성 검토는 이거는 주간 책임자의 책임자가 NTIC 내에서 국가 R&D 사업 관리 서비스에서 그래서 유사과제 검색 결과 인증 확인을 저희들 제시해 주면은 그걸로 과제 준공성은 진행하게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각 SP 사업단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지역 거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신청하는데 아니면은 기술 같은 거를 선정하는데 이분들이 많이 도움을 줄 겁니다. 이쪽에 일단 전화하셔가지고 일단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은 아마 선정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많이 지원을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역 신창의 안정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진호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예, 이상으로 20분야 학술 연구 지원 사업 자료는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한 2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교육부하고 재단에서 다 나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면 가급적 저희도 현장에서 증문 즉답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답변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추후에 별도로 좀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먼저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손을 드시면 저희가 이동 마이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결대학교 진성화 교수입니다. 우수성과 과제 후속 연구 지원제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은 대로 이제 계속 과제 3+3 제도를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 경우 성과물에 의해서 후속 연구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4월에 종료하는 과제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 계획서 같은 걸 추후에 봤는데, 그 전에 성과물은 현재 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에 있는 걸로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추가로 제출하는지 그 두 가지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예, 네,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4월 저희가 지역대학 우수과학자의 사업의 경우에 그러니까 우선 질문을 먼저 여쭤야 될 것이 4월에 종료하시는 것이 기본 연구인가요? 아니면 기본 연구. 기본 연구시면 기본 연구는 저희가 나중에 하반기에 공모할 때 그 시점에서 종료되시는 과제이기 때문에 4월에 종료하실 거 미리 신청하시지는 못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신청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성과물에 대해서는 매번 등록하신 성과물 외에 나오신 게 있으면 제출을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포맷은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것이 성과물에 대한 요약서 정도는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신청하시는 절차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혹시 혼돈하실까봐 미래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후속 연구 과제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그냥 바로 연구 성과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7월에 과제 지금 접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 연구 과제의 경우. 예. 그러면은 지금 일반 연구 과제 종료하는 과제들이 네. 4월에 끝나니까 내년이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7월에 가능한 구조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올해 4월이요? 네. 예, 제가 올해 착각했습니다. 4월이죠. 아니, 저는 내년 4월로 네, 착각을 네, 네. 했습니다. 예, 올해 4월이면 가능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과기대에서 강사로 있기 때문에 소속이 좀 불명한데요. 저 같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수만 명, 한 6, 7만 명이 그런 분들이라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관심을 갖는 건 대통령 포스트독하고는 좀 포스트독인데, 대통령 포스트독만 자격이 되기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소속기관을
그 한번 사립대학에서 좀 이렇게 했더니 사립대학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대학 강사가 6개월인데 실제는 4개월만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소속한 대학에서 이렇게 어떤 때는 이제 직간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일하면 상당히 곤란하다. 대부분 대학이 그런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실제로 좀 견제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실력이 있어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연수기관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이 좀 유명한 대학도 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좀 그런 경우를 자기가 해결하기 어려운데 그게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지원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이죠. 사립대학은 좀 난색을 표명하는 대학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들 기득권 내부자가 튀들어오게 되면은 좀 그게 사업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런데 카이스트도 서울대도 좀 들어가기가 좀 약간 곤란하고 그래서 이게 한국의 맹점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실제 기술도 있고 좋은 게 있는데 그걸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소속기관을, 연수기관을 좀 저희 권력을 가지고 계신 교과부에서 좀 이렇게 좀 압력을 넣어서라도 좀 이렇게 해주시는 좋지 않을까 하는 걸 여쭤보겠는데요. 예. 제가 좀 약간 좀 과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답변. 네. ICT 융합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차은정 교수입니다. 애로사항은 저희가 참 이해가 가는데요. 이 대통령 포닥 사업이 이제 지도 교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소속돼 있는 대학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실력을 가진 분들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 포닥 사업 같은 경우 끝나는 시점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유도해야 하는 거는 이제 전인교원으로 이제 고용을 하거나 이런 건 많이 바라고 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 꺼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특정 대학에 압력을 넣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가 오늘 접수를 했으니까 개선 방안이 있는지는 교육부하고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애로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합니다만은 이제 당장은 저희가 직접적인 압력 강화는 또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저희 쪽도 애로가 있으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Q&A 잠깐만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많으실 텐데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요. 답변도 좀 6점 위주로 해주시고 또 하나 공지는 지금 저희가 밖에 나가셔서 좌측에 보면 상담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해소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공지 드리고요. 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시는 분. 네, 리서치 펠로우 과제 시범 대학만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풀린 건지 하고요. 혹시 올해 연도에 수도권은 또 제외되는지, 그리고 중점연구소 같은 경우에 혹시 의대에 부속되어 있는 중점연구소도 신청 가능한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올해는 전국입니다. 전국 단위로 가능하시고요. 리서치 펠로우가 고용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십니다. 예. 그리고 중점연구소는 잠깐만요. 안 되십니다. 예, 중점연구소는 지금 의대 부설연구소는 안 되시고요. 대학 부설연구소만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에 있는 부속연구소는 안 되고요. 총장 직속으로 직할로 되어 있는 부설연구소만 신청이 가능하세요. 예. 저 지역 혁신 창의 인력 양성 사업에 여쭙 곳이 있습니다. 예. 저 기업은 서울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의 부설 연구소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쭐 것이 이 지역의 대학이랑 이 기업 부설 연구소가
연계해서 이 사업 신청할 수 있을까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기업이 서울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역에 일단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 지방에 일단 연구소도 그렇게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엔 뒤쪽에서 한번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저는 저 조그만한 중소기업으로서 이러닝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제가 그 딴 세계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듣는 그런 느낌이 왜냐면 지난 그 K호텔에서 미래창조부 장관 입회하에 그때 R&D 대토론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좀 논의가 된 게 우리나라 그 R&D 예산이 국책연구소나 대학에 이제 많이 가는데 사업과 연결된 거는 그때 이제 신문 보도도 있었지만 18조가 투자가 되는데 사업으로서는 너무 이제 저게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 교육부라고 해서 ICT 관련해 가지고 좀 그 어떤 사업에 예산이 배정이 된가 좀 기대를 했더니 가면 내용을 보니까 주로 인력 양성 이제 이런 쪽이 돼 가지고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하는지도 좀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대학의 인력 양성 중심이고 ICT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그 관련된 사업화 예산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선생님, 내가 지금 그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미래부 시간이 있고 미래부 시간에는 그 선생님이 하시는 사업 설명이 될 겁니다. 3시부터 하는 게 그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쪽에서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앞에 분 질문하실 분. 네, 질문이 없으신가요? 설명을 너무 잘 하신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한 2시 5분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1시 33분입니다. 네, 뭐 어려움 마시고 좀 편안한 아주 좀 간단한 거라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심이라기보다 잘 모르겠는 거는 이 대학에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 이런 거는 그래도 교육부가 거론해야 되는데 그건 미래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부처마다 좀 역할 분단 좀 되어 있고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ICT 분야는 미래부가 주력으로 지원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나 학교 그런 ICT나 소프트웨어도 미래부에서 한다. 예, 미래부에서도 대학에도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뒤쪽 네. 질문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인데요. 아까 협약용 연차 실적 계획서를 이제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 2014년 그 상반기 5월 1일에 시작했던 과제들이 올해 연차실적계획서를 이제 2, 3월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제도 그럼 협약용 연차실적계획서를 작성을 안 하게 되는 건지. 네, 맞습니다. 14년도 하반기부터 적용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미래부 다른 사업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 제가 설명드린 사업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연차실적 계획서 제출하시면 점검받고 나서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양식을 한 번 더 제출하시는 것이 협약용 계획서 양식 제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저희가 간소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제가 발표드렸던 사업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적용을 할 것입니다. 올해는. 네. 예, 이게 지역 네. 혁신 창의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은 공장은 충남에 있으면 그 사업자 등록이 충남으로도 돼 있거든요. 사업자가 그런 경우에는 수출형에 가능합니까 지원이? 예, 정진호 팀장.
일단 기업의 그 소속이 충남으로 되어 있다고요? 본사는 서울이고요. 네. 그 공장은 충남으로 있기 때문에. 공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네네. 그러면 안 됩니다. 사업자 네네. 등록증이 공장에 있는데요. 네. 충남에 사업자 있는 등록증이 지금 현재 어디로 되어 있죠? 사업자 등록증은 서울도 있고 공장도 충남에도 있죠. 예산에도. 일단 주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공장만 내려가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그 총괄하는 그 기업이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그걸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앞에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연세대 김용환입니다. 제가 몇 번 그 일반 연구자의 이제 과제를 신청하고 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패널 평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는 몇 번 탈락을 했었는데 탈락할 때마다 그 평가자들 패널의 평가를 보면은 도대체 이 패널이시라고 이제 거기 소속돼서 저를 평가해 주신 분이 제 제안서를 제대로 읽어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뚱한 평가 의견을 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연구비는 1년에 5천인데 마치 연구비가 1년에 5억이나 10억 정도 되는 그런 연구 성과를 바라면서 이 패널 평가 그 심사 결과를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궁금한 게 이 패널 평가를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이공학 과거의 그 일반 연구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가 절차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전문위원들이 한 수백 명 됩니다. 그래서 과제가 접수되면은 유사하게 분류되는 과제 패널을 구성을 하고요. 한 3개 뭐에서 10개 사이로 구성을 한 다음에 그 패널별로 3명의 평가자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 전문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이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 저도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교수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제 수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특정 과제의 책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연구자들은 평가위원회에서 다 배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약간 좀 떨어진 경우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없애도록 저희도 부단히 그 좋은 평가자를 그 평가위원을 선정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역부족일 경우가 간혹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이건 정말 부당하다고 느끼시면 해당 학문 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문 단장께 좀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하셔서 이것이 뭐 특수한 잘못이 있었나 저희 평가 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좀 건의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천 개 과제를 한꺼번에 선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평가위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제당 3명씩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연구자의 풀이 그렇게 깊지 않은 경우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일단은 좀 부탁드리고 세부 사례를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2층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그럼 없으시면 추가로 질문하실 분들은 저희가 그 좌측에 그 상담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 해주시면 되고 오늘 그 설명하신 팀장님들께 또 이메일로도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5년 교육부 20분야 학술 연구지원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